오늘 아침 출근길도 정말 만만치 않으셨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붉은 브레이크 등만 바라보며 깜빡이 소리를 듣다 보면 문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매일 반복되는 이 고단한 일상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득해지곤 합니다. 오늘이 2026년 6월 16일 화요일인데 이 답답한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정확히 50년 뒤인 2076년의 서울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고 차 안에서 한숨을 쉬는 청취자분들께 50년 뒤의 미래라고 하면 너무 멀고 허황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타고 있는 자동차나 손에 쥔 스마트폰도 결국 과거 누군가의 무모해 보였던 상상과 과감한 투자가 만들어낸 현실이잖아요. 오늘의 정핑에서는 2076년이라는 미래의 돋보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어떻게 50년 뒤의 축복 혹은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훈 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월요일과 화요일 아침부터 무슨 50년 뒤 미래 이야기냐며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와 쌓여있는 이메일이 태산인데 2076년의 서울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과거의 헌신을 회상하며 현재의 성취를 바라볼 때 뇌의 보상 회로가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뇌과학 연구를 보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실행 제어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고 해요. 특히 2022년 구 박사 연구팀의 fMRI 실험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성찰 과정은 전전두피질이 활동을 자극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미래를 더 주도적으로 계획하게 만듭니다. 즉, 2076년의 100세의 의학자가 누리는 기술적 풍요는 결국 2026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치열한 고민과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술적 풍요의 핵심에는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 초연결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에 우리가 한창 구축하고 있는 6G 통신과 저궤도 우주 인터넷망이 바로 그 초석인데요. 민호 씨, 이 우주 인터넷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가 실로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저궤도 위성 인터넷의 선두 주자인 스타링크만 보더라도 2030년 이후 전 세계 500만 가구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지구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이 통신망은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지는 것을 넘어 그동안 디지털 소외 지역에 있던 30억 명 이상의 새로운 인구를 글로벌 경제 생태계로 진입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지리적 제약을 넘어 콘텐츠 창작, 경제활동,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디지털 경제 화랑을 이끌어내고 자본의 흐름을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만들 것입니다. 2026년의 이 거대한 투자가 50년 뒤 미래 도시의 든든한 신경망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1997년에 서울 대기오염 비상사태를 겪은 젊은 의학자가 2076년에 100세가 되어 이 미래를 바라본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997년에 이미 의사로 활동하던 청년이 2076년이 되면 100세를 훌쩍 넘어 110세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역사적 정합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오히려 2026년 현재 기후위기와 초연결 사회의 과도기에서 고뇌하는 젊은 의학자가 50년 뒤인 2076년에 100세의 노학자가 되어 서울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훨씬 정확한 서사일 것입니다. 지훈 씨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연도의 정합성을 바로잡고 나니 이 서사가 한층 더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마치 영국의 유명 다큐멘터리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눈앞에 그려집니다. 회색빛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가득 찬 2026년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방진 마스크를 쓴 채 환자들을 돌보던 젊은 의사가 50년 뒤 완벽한 친환경 공중정원과 우주 인터넷망이 결합된 청정 미래 도시 서울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는 모습 말입니다. 차갑고 지루한 텍스트 더미 속의 기술 용어들이 한 인간의 일생과 연결되는 순간 엄청난 몰입감과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환경오염과 질병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기에 이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기술적 집념이 생겨났고 결국 자연과 완벽하게 공존하는 미래 도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심리학적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현상유지 편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변화가 가져올 엄청난 이익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재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금 당장 6G나 우주 인터넷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현상 유지 편향 때문입니다. 변화에 따른 잠재적 이익보다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안정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심리적 장벽을 깨뜨려야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맞아요. 변화는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니까요. 하지만 미래학자들의 경고를 들으면 우리가 왜 지금 이 현상유지 편향을 깨부수고 나아가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예측에 따르면 2036년에는 개인의 유전체 정보와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질병을 10년 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10년 뒤에 이 첨단 의료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심각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결국 20% 이상의 인구가 최신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는 건강 불평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소득 격차가 결국 생명과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오늘 저희 청취자 게시판을 보니 은퇴를 준비하시는 한 청취자분께서 과거의 문제가 결국 미래의 해결책이 된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는다고 남겨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환경 오염이나 기술적 과도기의 혼란이 결국 50년 뒤 후손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 시스템을 선물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도전은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 수명을 2024년 대비 40% 이상 끌어올리고 만성질환을 줄이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술을 어떻게 다루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이고 정책적인 준비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국 미래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총합입니다. 2026년의 오늘, 우리가 현상유지 편향을 극복하고 더 넓은 세상과의 연결에 투자할 때 비로소 50년 뒤에 후손들이 찬란한 초연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꽉 막힌 도로 위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멋진 미래를 창조해 나가시길 응원하며 저희는 내일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핑, 지윤, 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